미란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나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역동적인 말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저명한 기사이자 전설적인 체스 기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미란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란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전략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미란은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나무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미란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체스 전략, 전술 분석,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미라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전략을 연마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전략과 체스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녀에게 체스의 기술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미란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미라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화려한 체스 경기장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싸움과 지혜가 응집되어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전략, 승리,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미란이 일하는 저택의 주인은 신생 IT 기업의 젊은 CEO인 최민호 초이 민호 대표였다. 그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인물로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함께 체스 신동으로도 불릴 만큼 뛰어난 체스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늘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까다로운 투자자였다. 최 대표는 그 투자자와 계약 전 친목을 다지는 의미에서 체스 한 판을 두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분야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초에 대표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서재 한쪽에는 초에 대표가 아끼는 최고급 대리석 체스판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가 이번에 상대할 투자자의 체스 전적이 기록된 파일이 있었다. 미라는 파일 속에 기보치, 풀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눈에 기보 속의 복잡한 움직임과 숨겨진 의도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최 대표의 승리 공식이 생각보다 단순하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최민호 대표가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미란이 자신의 체스판과 기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비웃었다. 가정부 아줌마, 체스에 관심이라도 있으신가? 당신 같은 분이 체스를 알 리 없겠지. 그저 청소나 해.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란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으로 취급했다. 미란은 초에 대표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대표님, 제가 대표님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 대표는 미란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수를 예측해. 하하하, 이거 재미있는 농담이군.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내까짓게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만약 네가 내 다음 수를 맞춘다면 이번 청소 대충 한 건 눈 감아주지.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미란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자신의 뛰어난 체스 실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란의 평범했던 가정부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체스 한 판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민호 대표의 조롱 섞인 말은 김미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녀는 서재 한쪽에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화려한 저택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가정부라는 신분이 최 대표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실수로 저택에 물을 쏟았던 장면과 최 대표의 비웃음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최민호 대표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미란을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김미란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감히 나의 체스판에 손을 대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의 체스게임은 단순한 친목 다짐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착각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미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란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체스 한 판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오만함을 꺾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민호 대표는 미란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10시 대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나의 승리와 함께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미란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그녀와의 체스 게임을 통해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실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란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최민호 대표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가정부의 삶은 최민호 대표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체스 게임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체스 전략과 복잡한 전술 이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민호 대표의 과거 기보 치프, 그의 공격 패턴, 그리고 그의 심리적 약점들이 복잡한 그림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최민호 대표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최 대표가 그녀의 수에 당황하는 모습, 그리고 그를 한 번의 움직임으로 체크메이트 시키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체스 게임에서 펼칠 전략을 준비했다. 그녀는 최 대표의 모든 약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수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최 대표가 간과했던 희생과 역이용이라는 전략을 통해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체스 게임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최민호 대표를 꺾고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미라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체스 게임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호 대표의 저택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중요한 투자 계약을 앞두고 펼쳐질 체스 게임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투자자를 비롯한 주요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저택의 관리인과 몇몇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대회의실 중앙에 놓인 최고급 대리석 체스판과 흑단과 상아로 만들어진 체스 말들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풍겼다. 미라는 낡은 청소복 차림으로 체스판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최민호 대표는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체스판 건너편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투자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뒤로는 저택의 정여사 엠스. 중관리인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정여사는 오만하고 속물적인 성격으로 미란을 평소부터 무시하고 하대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미란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최 대표는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김미란 씨, 정말 앉아 있을 줄은 몰랐군요. 당신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저 청소나 하는 가정부일 뿐입니다. 어서 이 게임에서 져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란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으로 낙인 찍고 그녀의 자격 없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정 여사는 최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미란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미란은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대표님, 저는 오늘 이 게임에서 대표님의 다음 수를 예측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오만함을 꺾을 것입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회의실을 침묵시켰다. 최 대표가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가정부가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무슨 엉터리 수를 둘지 기대되는군요.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정 여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비웃으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 대표의 비웃음이 미란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미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나무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놓인 체스판의 말들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체스게임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대표님, 당신의 다음 수는 락루크를 움직여 킹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는 오히려 당신의 퀸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미라는 체스판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체스판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는 당신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미라는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최 대표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체스게임의 복잡한 흐름 속에 숨겨진 문제점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대표의 오만한 심리적 약점까지 지적하며 놀랍도록 정확한 수화 전략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녀는 마치 미래를 보는 듯이 게임의 변화와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며 최 대표의 모든 수를 카운터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 체스 기사의 해설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최 대표의 자만심이라는 가장 큰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경악에 휩싸였다. 투자자를 비롯한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다.
최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미란의 분석이 자신의 분석보다 훨씬 정확하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란이 제시한 전략은 그가 평생 연구해도 얻지 못할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최 대표는 미란의 낡은 청소복과 그녀의 초라한 외모를 다시 한번 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가정부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보다 더 깊은 혼란과 경외감이 피어났다. 투자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체스판을 응시하며 미란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미란을 지혜로운 해결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다.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저택의 관리인 정 여사가 은밀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미란의 능력이 자신의 권력과 최 대표와의 관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미란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번뜩였다. 저 여자를 가만둬서는 안 돼.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 여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냉혹한 미소를 지으며 미란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미란을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화로 낙인 찍으려 했다. 미란은 자신의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지혜의 눈.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최 대표와 정 여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비리와 음모를 밝혀낼 것이었다. 회의실의 문이 굳게 닫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대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반전 이후 김미란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가정부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체스 천재 가정부, 숨겨진 지혜의 달인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미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저택의 주인인 최민호 초이 민호 대표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미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미란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가정부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초의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미란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미란을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저택의 정여사 엠스. 중관리인은 지난 체스게임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녀는 미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초의 대표와 손을 잡고 미란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저택 내부에서 미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녀는 미란의 작은 숙소를 뒤져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훔치려 했고 그녀를 협박했다. 너 따위가 감히 초의 대표님께 대들어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란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최 대표와 정 여사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미란이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모든 통신을 감청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했다. 미라는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지지했던 몇몇 직원들은 초의 대표의 지속적인 위협에 못 이겨 결국 멀어져 갔다. 미란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다. 결국 최 대표는 미란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그가 중요한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란의 능력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되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미란에게 전가하고 그녀를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계획이었다. 김미란 씨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최 대표가 미란에게 냉담하게 말했다. 다음 주에 열릴 중요한 투자자 회의에서 당신의 체스 실력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계약 파기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며 당신은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란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그녀의 운명이 걸린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최 대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미란을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미란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란은 침묵했다. 투자자들을 체수 실력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최 대표는 그녀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은 이미 정여색에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 앉아 최 대표의 과거 기부와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미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의 거실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저택의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의 거실에 놓인 거대한 모형, 체스판이 들어왔다. 최 대표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녀의 나무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모형 체스판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체수말들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미세한 전략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최 대표의 모든 과거 기보와 그의 약점, 그리고 그가 투자자들에게 숨기려 했던 기업의 치명적인 문제점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수첩은 없었지만 그녀의 능력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초의 대표와 정 여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굴렸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 대표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업 비리, 그의 재무 조작, 그리고 정 여사의 불법적인 정보 유출에 대한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체스 전략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투자자 회의가 열릴 대형 스크린, 그리고 저택의 모든 디지털 패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미라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투자자 회의가 열릴 대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미라는 낡은 청소복 차림으로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최 대표와 정 여사,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미란을 향해 있었다. 정 여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 대표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미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호 대표의 저택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 대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김미란 씨,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계약 파기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정 여사 관리인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미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다. 최민호 대표님, 그리고 정 여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이 체스 게임과 이 회사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지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는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체스 기보와 기업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미란의 나무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미란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미란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체스 기보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최민호 대표님, 당신은 이 체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거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여사와 공모하여 저의 어머니의 수첩을 훔치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최 대표가 과거 체스 경기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들이 재구성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정 여사가 미란의 숙소를 뒤져 어머니의 수첩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최 대표가 정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미란을 음해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미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최 대표의 기업 비리, 그의 재무 조작, 그리고 정 여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 대표와 정 여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컨설턴트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정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미란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 대표와 정 여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 대표가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정 여사가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민호 대표와 정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미란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가정부가 진짜 천재 체스 기사였어. 최 대표하고 정 여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회사가 망할 뻔했잖아.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어.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투자자들은 미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김미란 씨, 당신은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민호 대표와 정 여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미라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최 대표의 비리를 폭로하고 회사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여자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대외의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김미란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최민호 대표와 그를 비호하던 정 여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최 대표의 회사는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최 대표의 몰락은 미란의 빛나는 지혜와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미란을 처음부터 신뢰했던 투자자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초해 대표의 압력으로 미란을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미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미란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비즈니스계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미란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란이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미란은 초해 대표의 회사의 새로운 CEO가 되었다. 그녀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가정부에서 CEO로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즉 전략과 패턴을 읽어내는 눈을 활용하여 회사의 모든 재무 상태와 기술 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청소복을 입고 저택을 청소하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나무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인 말 없는 한 수에 천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혜 비서는 미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미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회사의 재건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란에게 저를 당신의 첫 번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비즈니스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파트너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미란은 투자자와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사업적인 동료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김미란 CEO, 당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성공과 명예만을 쫓았지만 당신을 통해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투자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미소 지었다. 투자자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미라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김미라는 더 이상 저택의 가정부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계가 주목하는 리더이자 지혜로운 전략가로 우뚝 섰다. 그녀가 이끄는 회사는 최민호 대표 시절의 비리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투명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전략 컨설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미란의 리더십은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결정에 윤리와 인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녀는 진정한 성공은 지혜와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고 믿었다. 미라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혜의 말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말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소외된 계층의 젊은이들에게 체스 교육과 전략적 사고 훈련을 제공하고 학업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 비즈니스 스쿨과 체스 아카데미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생은 한판의 체스와 같다. 중요한 것은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미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나무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청소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목걸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신뢰했던 투자자와 김지혜 비서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김지혜 비서는 미란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라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체스를 가르치던 곳이기도 했다. 마을은 미란과 지혜의 말,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평화의 숲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날은 지혜의 말 재단이 주최하는 마을 체스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미라는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 재단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공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을 주민들과 재단 후원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체스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미라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축제에 참여한 어린 체스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체스 말을 선물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미라는 평화의 숲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고 광장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체스판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나무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전략이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가정부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미란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김미란 CE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한 초호화 주택가. 그 화려한 담장 너머. 낡고 초라한 관리인 숙소에 김미란 미란 전 홀로 앉아 있었다. 40살의 그녀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진 청소복에 때 묻은 고무장갑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저택의 안주인이자 명품을 휘감은 젊은 사모님들과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당하곤 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식어버린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 밝힌 저택의 화려한 조명들은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부로 비춰질 뿐이었다. 미란의 일상은 늘 바빴다. 그녀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택 안팎을 쓸고 닦았다. 그녀의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를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금을 보냈다. 특히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찾아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작은 위장으로 신분을 숨긴 채 동네의 낡은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저택 마당에서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를 발견했다. 새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기고 있었다. 미라는 망설임 없이 새를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오래된 지식과 따뜻한 손길로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며칠 후 새는 건강을 되찾았고 창문을 통해 하늘로 날아갔다. 미라는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